최근 한 1년 동안 우리 충북 지역에서 유해 물질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10명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그 작년에 이제 청주 LG화학 그 공장에서 다이옥산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8명이 죽었죠. 그다음에 저쪽 그 충북 단양의 그 GRM 공장에서는 다이옥신이 또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2배 정도로 노출이 되면서 그때 이제 한 명의 노동자가 죽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불산을 취급하는 그 업체에서 쭉 근무했었던 노동자가 이제 백혈병으로 이렇게 죽은 게 있어요. 죽은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제가 아는 사람만 한 10명이 됩니다. 그 청주가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내려가면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청주 집값 떨어뜨렸다고 하면. 근데 보면 거대한 게 도시 자체가 하나의 화학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매그라즈 반도체가 이제 청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디클로메탄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대한민국에서 누출되는 거에 한 60%가 마음 놓고 대놓고 누출하는 공장이 청주에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잠깐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한 거예요. 이건 아이들 이제 급식하고도 마찬가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보도한 건데 뭐냐면 충북 도내 절반의 고등학교에 살충제 고독성 농약으로 소독이 된 그 정부미 지금 나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급식에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독성 농약이 뭐냐? 에피움이라고 하는 약재인데 이 에피움은 이 공기 중에서 이렇게 딱 꺼내놓는 순간 수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그 이마수소, 포스핀 가스를 아주 독성이 강한 거죠.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가스인데 그게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뭐 쥐라든가 뭐 병해충 이런 걸 이제 싹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양국 창고에서 정부미로 관리하면서 1년에 한 4차례, 5차례 정도 이렇게 순중 소독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 밥상에 오르는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정부 양국 관리 창고가 4,000개가 있어요. 그럼 2인 1조로 작업하면 8,000명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농민들이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독성이 강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뭐 하냐? 그냥 마스크 하나 쓰고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작업은 정부 양국 창고에서 왜 하냐? 농민부가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이 강한 그 약을 갖다가 이제 직접 배달까지 해줘요. 그런데 보호장구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약재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방독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품이 어떻게 관리되냐? 택배로 배송해 줍니다. 아무나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캐레트 딱 꺼내가지고 대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이 독가스를 발생하는 건데 누군가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꺼내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살 수 있고 약간의 교육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가 직접 해봤어요. 3분도 안 걸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엉망이다. 이윤구 박사님은 충북도청에서 알면 사실은 실없는 사람이에요. 충북도청에서 이윤구 박사님처럼 그 식물시를 채집을 해서 추정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 안 해요. 이것은 공인된 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제 넉나간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청주 지리는 실질적으로 어디서 생냐면 문도 허술하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틈으로 막 센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번 사고 말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정은 어떻게 돼 있냐? 배출구 있잖아요. 이 대기중으로 배출하잖아요. 거기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나 가스는 이쪽에서 새는데 대기구에다 대고 백날 해봐요. 기준치야 안전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허술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기자긴 한데 기자한 지 한 1년 반 정도, 1년 정도 안 됐어요. 저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노동운동을 했고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치 않은 계기로 노동 전문 기자로 해서
충청리뷰에 들어가서 이제 좀 기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 기자였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단지 저는 노동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삼성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주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맥그나칩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도 있고 이 문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기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하이닉스 불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취재를 하는데 하이닉스 불산 취재하고 나서 벌어진 첫 번째 일은 저희 회사에 1,000만 원짜리 광고가 끊겼습니다. 욕만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계속 이제 그걸 추적을 하면서 이제 청주 와서 보시겠지만 하이닉스 바로 도로 맞은편에 청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GLCT라고 4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김신범 연구원님이 그랬나요? 미친놈들이라고. 어떻게 그 불사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그 하이닉스 앞에다가 가장 비싼 아파트를 주고 또 그걸 사는 사람들, 짓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쪽 공단 지역에 아토피 유병률이 높다. 이 기사를 써놓고 나서는 또 집값 떨어뜨린다고 욕먹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이번 불사 문제가 이제 딱 터지면서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어요. 이번 사고는 사실은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었어요. 사고 자체가 되게 황당한 사고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 가스가 이게 밸브가 이게 파손돼가지고 누출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딱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번 사고가 핵심이 아니라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게 직감적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하이닉스 불산을 취재를 하면서 그쪽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했던 말은 뭐냐면 그 나무가 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하나도 안 만났어요. 회사 관리자 하나도 안 만나고 공장 주변에 노동자들을 지금까지 만났어요. 왜냐?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공장 앞에 사실 민주노총 소속의 이제 또 공장 식품회사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딱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3년 전부터 나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죽고 쭉 있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죽은 것들이 다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김신범 연구원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것은 그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증언해주는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추정을 해보니까 GD라는 업체가 2008년도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때는 15명이었었어요. 지금은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삼성에 이제 납품하는 데인데.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10년도에 나무가 죽고 2011년도에 나무가 죽고 2012년도에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단순한 작은 미량의 일상적인 노출 가지고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힘들다. 뭔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맞았어요. 이미 이제 2010년도부터 나무가 죽으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 옆에 있던 그 공장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GD라는 데서 불산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 몰랐죠. 자, 그러니까 이제 GD하고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 때문에 나무가 죽은 거 아니냐. 그 인근 옆에는 그 식품회사인데 거기에 나무가 있죠. 되게 비싼 나무들만 많아요. 그 공장의 가치가 한 700억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수목이 한 200억 정도로 평가가 되는 회사예요. 비싼 나무가 죽었어요. 150년 된 철쭉, 몇천만 원짜리 소나무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보상에다가 이 문제가 다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산단, 청주시, 충청북도는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GD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하는 말이 뭐냐, 이번 사고가 처음이고 자기네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을 아직까지도 안 해요.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환경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지난해 6월달에 피해 업체, 청주 산단 관계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합의까지 다 지키고 그것 때문에 GD는 40억짜리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저감 장치를 시설을 해요. 이런 사실을 갖다가 다 숨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난리가 났어요. 잘난 척하냐고. 초기 대응 잘했다. 초기 대응 빛났다. 매뉴얼대로 ABC대로 착착 됐다. 그래서 이 청주시의 매뉴얼을 갖다가 전국 소방청인가요? 이쪽에서 전국에서 이걸 다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난리법석을 칩니다. 지네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주에서의 불산 누출을 관계당국이 인지한 것은 구미 불산 사고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청주에 8명이 죽은 LG화학의 그 다이옥산 폭발 사고도 구미 사건 이전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사실은 잘 주치했고 위험성들을 널리 알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미와 같은 사고, 삼성과 같은 사고 이런 부분들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아까 이제 GD의 자체 방제 계획을 보면 참 우스워요. 그런데 요번에도 사고가 딱 터졌는데 그 인접해 있는 공장 모든 이제 산업안전관리자협회가 노동자들은 그 다음날 뉴스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옆에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는 하나도 전파가 안 됐어요. 회사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GD의 자체 방제 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걸 갖다가 옆에다가 알릴지 안 할지를 그 담당자 있잖아요. GD의 관계자가 판단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 알리고 싶으면 안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제 계획이 아직도 있고 그렇지만 그 방제 계획들은 잘 됐다고 오히려 청주북도와 청주시는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인근에 있는 노동자들도 이미 관계 당국과 회사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피해 보상 문제까지 협의를 했으면서 불산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들은 노동자들한테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노동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보니까 이번 이후에도 뭐냐면 저만 죽어라 하고 이 불산 문제를 쫓아다녀요.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직접 별로 취지도 안 해요. 단 어떻게 하냐? 도나 시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만 써요. 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인지한 게 아닙니다. 청주 MBC는 작년 11월 달에 인지를 해가지고서 사실 환경연구소에다가 시료를 갖다가 채취해달라고 건넨 게 청주 MBC예요. 그리고 그 이미 2011년도에 다른 언론에서 불산을 언급하면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뭐냐면 이게 전파를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사실 특종을 가지고 있었던 청주 MBC 기자의 말에 의하면 서울 MBC 본사에서 그 기사를 갖다가 바꿔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보도를 올렸는데 사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하나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지역 언론들이 보면 얼마나 웃겼냐. 그대로예요. 노동자들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자, 청주 산단에 이제 사고가 1월 15일날 밤에 터졌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제목만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주 산단 불산 누출 사고 예고된 인재라는 겁니다. 청주 산단 또 불산 누출 안전 불감증. 청주서 불산 누출 또 안전 불감증. 청주 산단 불산 누출 사고 안전 불감증. 다 사실은 지네들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예방이라든가 이런 수치 하나도 없었으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치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한편에서는 사고가 난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가냐. 동시에요. 청주시 유독물질 대응 시스템 효과 봤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뭐냐. 청주시가 보도자를 냈겠죠. 이거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김양균연구소에서 사고 이틀 만에 이제 전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료에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만 구미 사고를 그러니까 구미 때 사고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채취한 메론잎 농도 수치보다도 2배가량 높은 이 부분들이 검출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료 검사 작년 11월 달에 채취한 이거를 갖다가
발표를 해요. 그런데도 그냥 단순하게만 딱 보도가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진짜로 있었냐 없었냐, 그럼 돈을 왜 은폐를 했냐, 이런 걸 갖다가 언론들이 따져주질 않아요.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날은 그래도 지역 언론들이 다 그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가는 그 다음날 뜬금없이 뭐냐면은 이제 충청북도가 이제 발표를 했죠. 뜬금없이 사고 난 지 거의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대기에서 그 대기 이제 불산 농도 추정하니까 우리 이은근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기준치 이하겠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에 딱 불산 외부 확산 없었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러고 지역 언론들은 도대체 왜 도가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다 누구나 알고 이미 확인된 사실조차도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따져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문은 시사 주간지인데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이러니 지역 주민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런 압박도 들어옵니다. 자꾸 쓰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쪽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지대에서 1km도 안 떨어져 있고요. 그 지대 요거 물산업체 바로 옆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다 식품회사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아야 대응을 하고 어떤 곳에 어떤 물질들이 있고 어떤 위해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알리는 것을 갖다 되게 막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게 웃긴 현상이 하나 있어요. 누가 가장 막냐, 이 부분들을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지디가 아무런 안전한 걸 갖다가 누가 제일 강조하냐, 옆에 있는 공장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에 식품 공장이에요.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은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비싼 나무가 죽고 막 이런 데에서도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거기 있는 노동자들도 문제 제기를 되게 힘들어요. 왜냐, 정말 이 불똥이 잘못 튀면은 그냥 회사가 직격탄 받으면 사실은 시청하잖아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까지 다 타격이 올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건강하고 활동을 꽤 잘하는 노조인데도 이 불상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잘 얘기를 못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들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위험들이 있고 행정당국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내고 공론화되고 또 그 관련해서 주민과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감시체제를 구축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것을 갖다가 누가 가장 잘 하겠냐, 가장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유해물질로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좀 가장,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들이 정보를 가장 먼저 취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소 이제 좀 서서히 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고가 나면 언론에서 무조건 인재, 사람의 과실, 노동자의 과실 몰아가는 그게 있어요. LG화학의 8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거 청주 다이오트가 GD 사고가 다 터졌을 때 사고가 난 소식과 동시에 또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해주냐, LG화학 공장 가도 문제 없다, 생산에 아무 차질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이 아프기만하잖아요. 삼성 생산에 아무런 차질 안 받는 이 부분들이 동시에 가더라고요. 사람보다 이 사람의 문제보다 사실은 기업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측면들인데, 저는 이런 그 언론의 보도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하고 좀 개선하는 계기로 어떤 좀 삼을 수 있는 것, 그걸 좀 자극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게 아니라 LPUM 있잖아요.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일본의 그 옴진리 교가 그 살인가스에서 독가스 테러할 때 살인가스를 살인이라고 하는 가스를 제조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워서 몰래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LPU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치가 유대인 학살할 때 썼던 건데, 그 자체가 테러무기인데 이게 택배로 배송이 되고 누구나 살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 시스템도 없고 작업자도
우리 그것을 먹는 사람도, 난 누구도 이게 안전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